나는 여름이면 늘 남해에 있는 친구 수진의 작은 별장으로 내려가곤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저녁, 수진과 나는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다. 그녀의 집은 전통 기와집을 리모델링한 곳이라 오래된 나무 향과 함께 모던한 감각이 어우러져 언제 와도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 밤에 나갈래?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가벼운 린넨 원피스를 입고 발에는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해변가에 작은 바 있어. 라이브 음악도 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재밌을 거야. 나는 살짝 웃었다. 좋지. 근데 우리 둘 다 이미 막걸리 한 병은 비운 거 알지? 운전은 누가 해?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우리 오빠가 태워다 줄 거야. 그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오빠, 나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사실 호기심이 들었다. 나는 수진의 오빠, 지훈을 몇 번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늘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말이 없었던 기억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무심함 속에서도 묘하게 눈길이 가던 사람이기도 했다. 잠시 후 지훈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단순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품위가 느껴졌다. 그의 눈이 나를 스치듯 지나갔다가 곧바로 수진에게로 향했다. 진짜 나까지 끌고 가야 돼.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는 약간 귀찮은 듯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묘한 여유가 내 마음을 간지렸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다. 맨날 집에만 있잖아. 바람 좀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혹시 몰라? 좋은 인연이 생길지도.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요. 너무 신비주의로 굴면 재미없잖아요. 그 순간 지훈의 눈길이 내 쪽으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비주의라. 새로운 별명이네. 마음에 드는데? 그날 밤 우리는 남해 바닷가에 있는 작은 바에 도착했다. 해변 바로 옆에 있는 그곳은 야외 테이블마다 초가 켜져 있었고 통기타 연주가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흰색 셔츠 원피스를 입었는데 바닷바람이 스칠 때마다 야른 천이 다리에 감기며 오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수지는 화려한 귀걸이와 레이스 블라우스를 매치해 눈에 띄었고 지훈은 여전히 무심한 차림이었지만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밤은 빠르게 흘렀다. 웃고 노래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나는 지훈의 가끔 던지는 짧고 재치 있는 말에 자꾸만 웃게 되었다. 그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조차도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수진과 뒷좌석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지훈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차 안에는 바닷바람과 우리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러다 대화가 음모론 이야기로 흘러가 나는 자신 있게 인간은 뇌의 10%밖에 안 쓴다니까 라고 주장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다 쓰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야 라고 반박했다. 결국 내 휴대폰으로 검색했더니 내가 틀린 걸로 드러났다. 자, 이제 벌칙 정해야지,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바닷가 가서 물에 들어가.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좋은 아이디어네 라고 거드는 순간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차는 바닷가에 멈췄다. 달빛이 은빛으로 바다 위에 쏟아져 내렸고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귀를 간지렸다.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발을 디디자 싸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자, 이제 들어가, 수진이 등을 떠밀듯 말했지만 나는 옷이 젖을까 망설였다. 그러자 지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벗고 들어가면 되잖아.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수지는 깔깔 웃었다. 뭐 어때? 수영복 입고 오는 거랑 비슷하잖아. 바람이 한껏 세차게 불어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절대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 지훈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약속하지. 기사도 정신은 지킬게. 나는 수진에게 원피스를 건네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얇은 슬립 원피스 속에 입고 있던 검은색 속옷이 드러났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달빛에 내 실루엣이 드러나자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의 시선이 나를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간다. 나는 외치듯 말하고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순간 차갑고도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수진의 환호성이 들렸고 지훈은 묘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전율을 느꼈다. 단순한 장난이나 내기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밤바다에 뛰어들고 나서 몸이 완전히 젖어버린 나는 파도에 흔들리며 다시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이 등에 붙고 얇은 슬립 원피스도 몸에 달라붙어 달빛 아래에서 실루엣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냈다. 수지는 박수를 치며 완전 성공 하고 소리쳤고 나는 떨리는 팔로 몸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너희들 때문에 감기 걸리면 책임질 거야. 수진이 장난스럽게 달아났고 나는 그녀를 잡으려고 뛰어갔다. 하지만 발끝이 모래에 파묻히는 순간 나는 방향을 틀어 지훈 쪽으로 달려갔다. 자, 이제 너도 젖어야지. 내가 그에게 안기듯 몸을 기댔을 때 차갑게 젖은 내 몸이 그의 티셔츠에 닿았다. 지훈은 처음엔 움찔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팔을 살짝 벌려 나를 받았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훨씬 더 차갑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닿자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그의 손이 망설이다가 내 어깨 위로 올라와 살짝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제스처가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급히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너무 가까워 숨소리조차 닿을 만큼. 달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깊고도 낯설게 따뜻했다. 지훈, 내가 부르려는 순간 수진이 차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야,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자. 나 졸려 죽겠어. 나는 황급히 몸을 떨어뜨리며 뺨이 달아올랐다. 지훈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내 팔에 머물러 있었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수지는 바로 불을 끄고 잠에 빠져들었지만 나는 젖은 머리와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이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는 걸 확인했다. 샤워 후 하얀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려는 순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열자 거기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표정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혹시 감기 기운 온 거 아니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수건을 더 꼭 움켜쥐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샤워해서 이제 따뜻해졌어.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시선을 내 얼굴에서 목선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시 올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까 바다에서 그가 말을 잇다 말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 발짝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에 내 호흡마저 흔들렸다.
그냥 내가 너무 달라 보였어. 그의 말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수건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다가와 내 팔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도 장난도 아니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어떤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바깥에서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며 소리를 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의 긴장감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지훈이 방을 나간 뒤에도 그의 시선과 손끝의 온기가 피부에 남아 맴돌았다. 창문 밖에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수지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했다. 그녀는 밝은 노란색 티셔츠와 청반 바지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다. 나는 얇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내려왔는데 소매 끝에 레이스가 달려있어 은근히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잘 잤어? 수진이 묻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응. 그럭저럭. 그러나 지훈이 마당에서 들어오는 순간 내 거짓말은 들통난 듯했다. 그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땀에 젖은 채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눈이 잠깐 내 쪽으로 향하자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침 식사 후 수지는 친구를 만나러 잠시 나가겠다고 했다. 너네 둘이 심심하겠지만 금방 올게. 그녀가 나가자 집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지훈은 거실에서 책을 꺼내 읽고 있었고 나는 괜히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원피스 자락이 다리에 스치며 오묘한 기분을 자극했다. 춥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길은 평온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괜찮아. 바람이 오히려 좋아.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손수건을 내게 내밀었다. 머리카락에 아직 물기 남았잖아. 나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손끝이 그의 손가락을 스치자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점심 무렵 지훈이 말했다. 혹시 나랑 바닷가 걸을래?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도로를 따라 걷는 동안 바람은 시원했고 파도는 부드럽게 부서졌다. 나는 샌들을 신고 있었고 작은 조개 장식이 발목에 달린 끈을 따라 달랑거렸다. 지훈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걸 느끼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거 예쁘다. 그가 낮게 말했다. 너랑 잘 어울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작은 칭찬이 이렇게 심장을 흔들 줄 몰랐다. 그냥 길거리에서 산 거야? 그래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신경 쓴 게 보여.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속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바닷바람에 원피스가 휘날리며 다리선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급히 치맛자락을 눌렀다. 그러나 지훈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어제 내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온몸이 뜨거워졌다. 지훈은 내 반응을 기다리다 가볍게 웃었다. 미안. 괜히 말했네. 아니야. 나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나도. 생각나.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멈췄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만 내 귀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지훈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너무 가까워 그가 뿜어내는 비누 향과 땀 냄새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뭐해? 점심 먹으러 가자.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지훈도 한 발짝 떨어지며 눈길을 거두었다. 순간 깨진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심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수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너희 둘이 저녁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재료 많아 하고 활짝 웃으며 나갔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를 아는 듯한 장난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집에는 나와 지훈 둘만 남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바닷가를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괜히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흰 블라우스에 야른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긴장한 탓에 손이 자꾸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내가 할게. 지훈이 다가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칠 때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저녁은 단순했다. 된장찌개와 두부구이, 김치 몇 가지.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테이블을 정리하려 했지만 지훈이 손을 막았다.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문 밖에서 바닷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순간 지훈이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게 괜찮은 건지. 나는 고개를 떨구며 수건으로 팔을 매만졌다.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 지훈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렸다. 따뜻한 그의 손길에 나는 저절로 몸이 떨렸다. 그는 말을 고르듯 멈췄다가 내가 자꾸 신경 쓰여.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 널 보면 이상하게 솔직해지고 싶어져. 나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가락이 조금씩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내 치마 자락이 허벅지 위로 훌쩍 들렸다. 나는 놀라 급히 누르려 했지만 지훈의 시선이 잠깐 그곳에 머물렀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손으로 치마를 감쌌다. 미안, 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사과하면서도 동시에 떨릴 만큼 솔직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왔어.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흠칫하며 떨어졌다. 지훈은 급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고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그러나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잠시 후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미 우리 사이엔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생겼다는 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 곧장 잠이 들었지만 나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잔잔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요동쳤다. 오늘 저녁 지훈과 나 사이에 있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던 나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고 일어났다. 바람이라도 쐬면 나아질까 싶어 가디건을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은빛 물결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잠이 안 오나 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 돌아보니 지훈이 베란다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티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달빛에 그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당신도?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순간 바닷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지훈이 무심코 손을 뻗어 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오늘 저녁. 미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뭐가 미안해? 나는 애써 웃었다. 널 혼란스럽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란스러운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우리의 시선이 달빛 아래서 서로를 붙잡았다.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 쥐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자꾸 머릿속을 차지해.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도 그래. 그 말이 끝나자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끌어당겼고 나는 그의 가슴에 몸을 기댔다. 달빛 아래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다. 부드럽고도 느린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깨어난 듯 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우리는 황급히 몸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의 숨결은 얽혀 있었고 눈빛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내가 속삭이자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돌아갈 수 없을 거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의 그림자가 복도에 비쳤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 얼어붙었고 지훈의 손길은 더욱 단단히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그 짧은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거짓말로 감출 수 없는 감정을 깨닫고 있었다. 달빛은 여전히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